자, 이제 오늘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능 특강 이제 독서 사회문화 3강입니다. 이 뭐한 짓인가 싶긴 하고, 아무튼간에 어차피 이제 수특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영상을 복습을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잘 됐죠. 그래서 일단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상담할 때마다 항상 어렵다라고 했었던 경제, 그다음에 법 관련 지문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뭐 선생님 전공이죠. 뭐. 그래서 아무튼 자 이제 3번 이제 특허에 대한 건데, 특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특허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용어가 이른바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허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에 대한 발명이죠. 여기 나와 있죠. 발명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일종의 어떤 재산권입니다. 지적 재산권이고, 특허권은 사실은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특허권을 관리하는 건 특허청입니다. 특허청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헷갈리는 건 뭐냐면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그러니까 저작권, 특허권은 유형의 재화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한 발명이면 특허권이 이제 부여가 되고, 특허권에 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실용신안권인데, 실용신안권이라는 거는 2차 발명에 해당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만들었다 특허권, 연필을 만들었다 특허권. 근데 지우개에 달린 연필이다. 이렇게 되면 실용신안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자기타, 뭐 전자가야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특허권이라고 하는 건 여기 쭉 진술돼 있는 대로 이 독점적인 권한을 주어지게끔 하는 권리는 맞습니다만 기간이 짧아요. 근데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무형입니다. 그러니까 수필, 그다음에 글, 이 수필 뭐 아니면 뭐 어떤 기록, 그다음에 음악, 음원 뭐 등등등 동영상, 어떤 사인에 해당하는 어떤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후 50년간은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개념이 좀 다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특허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뤘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 완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능 완성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기출문제 어디선가는 저작권, 그러니까 특허권,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 그 다음에 의장권, 상표권, 이런 것들은 이제 특허권과 비슷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무형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지문들은 한 번쯤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6월 모평이든 9월 모평이든 수능이든 어디선가 한번 나올 때가 또 됐기 때문에 이 지문들은 한번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고 가셔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앞에 내용 다 읽었다라는 전제에서, 자, 뭐부터 봐야 된다고? 문제부터 봐야 돼요. 무조건 문제부터 보시고, 특히 1번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한번 훑을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적절한 거니까 여기 이제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들, 이제 진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게 어렵죠. 응용 문제. 그렇죠? 개념에 대한 응용 문제.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같은 거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이 내용이 뭔지 조금 스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내용 정보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정보를 많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쭉 가보면, 자, 여기 이제 넓은 의미에서 특허권 나와 있죠. 넓은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광의라는 말을 쓰죠. 광의. 반대는 뭐겠어요? 좁은 의미. 좁은 의미는 협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어떤 개념, 협의 어떤 개념,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해당 정보 소유자 이외에는 자, 뭐뭐 할 수 없도록 하는, 자, 이 부분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래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거의 같이 묶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독점의 반대는 개방이겠죠. 누구나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배타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이타란 얘기인데, 이타적이란 말은 남을 우선시한다는 얘기고, 배타적이라고 한다는 건 나만 우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말 그대로 독점적, 배타적 권리더라. 이게 이제 특허권에 대한 성질을 밝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거 잘 봐야 돼. 숫자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으라 그랬지? 자, 출원한 날로부터, 출원한 날이니까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권리가 인정된 날로부터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권리를 부여받는데, 그러나 나왔어요. 반전은 되는 거죠. 자, 출원한 다음에 18개월이 지나면 일반에 공개는 된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봐야 돼. 이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권리를 향유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특허권자야. 근데 그 레시피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해석을 입체적으로 잘해야 돼. 그러니까 20년 동안 너에게 권리를 줄 건데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공개할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래 요즘에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어떤 백신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봐. 백신을 누가 개발했어. 그러면 특허권을 갖게 되잖아. 그럼 특허권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건 특허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18개월 지나면 그쵸 공개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개가 되지만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뭐래요?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도 하면 서도니까 무슨 말이야? 플러스의 이미지, 그치? 이런 목적도 있지만 자,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한다.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건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특허권자.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공개하는 거죠. 자, 왜? 이 내용이 공개돼야 다른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제3의 발명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이거를 영구적으로 보호한다고 생각해봐. 약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거든? 영구적으로 보호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아마 에디슨의 후손들이 아닌가. 그쵸? 자, 그래서 자, 이 레시피를 공개하는 이유는 자, 다른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마냥 뭐 이런 장점도 있대요. 뭐 이러한 장점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제3자가 무효임을 입증한다라는 장점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과 반대 개념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제3자라고 하겠죠.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무효임을 입증한다. 이 말은 문제 풀 때 그렇게 크게 이 부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문제 읽다가 제시문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넘어가도 상관없어. 특히 이 부분은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 대신에 체크는 해놔야 돼. 중요한 정보니까. 중요한 정보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는 자들을 위해서 문제를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면 아마 문제를 읽다가 문제를 읽은 다음에 이 대목을 읽으면 아까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를 푸는데 아주 크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자,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입증의 책임은 누가 있는 거냐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소송을 제기했어. 어떤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했어. 예를 들어 내가 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갚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갔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입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빌렸다라는 증거는 내가 밝혀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제3자가 무효임을 입증한대. 그럼 이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라는 뭘 무효라는 걸 입증하는 거냐면 제3자가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즉 특허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특허를 부여받았는데 그게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게 왜 무효인지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편한 거죠.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허권자는 이 말이 되는 거야.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번거롭게 법정에서 입증할 책임이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점은 누구에 대한 장점이야?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장점이 되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실제 뭐 이걸 지내야 되고 획득 절차가 번거롭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굳이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간직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 예전에 좀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이게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미국의 그 KFC사가 맥도날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무슨 소송을 제기했냐면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프렌치 후라이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감자튀김. 그 프렌치 후라이가 자기네 KFC의 어떤 기술, 감자튀기는 기술을 그대로 베껴가서
이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산업스파이를 이용해서 자기네 영업비밀을 빼갔다라는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 소송은 사실 허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맥도날드가 그런 적도 없고, 그리고 맥도날드가 KFC가 괜히 소송을 걸었다라는 사실도 알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자, KFC가 맥도날드 얘네가 자기네들의 영업비밀을 가져가서 감자튀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 그러면 자기네가 얘네들 맥도날드가 판매하는 감자튀김과 똑같은 레시피를 입증하면 되죠. 그러면 맥도날드에서 뭐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아니라고 반박해야 되잖아. 법정에서 밝혀야 되지. 뭘 밝혀야 돼? 우리 맥도날드사는 감자튀김을 예를 들어 감자를 어디에서 수입한, 어디에서 이 수확한 감자를 쓰면 어떤 크기로 썰어서 몇 도에 튀기고 얼마나 튀기고 소금 비율을 어떻게 합니다라는 걸 다 공개해야 돼. 그럼 얘들아, 그 법정에 누가 와 있겠어? 경쟁사들이 다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받아 적을 거 아니야. 그랬어? 이러면서 다 받아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특허권을 냈다가 오히려 이 모든 영업비밀이 공개가 되니까 말 그대로 특허를 굳이 신청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그냥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어? 자, 어렵지 않지? 자, 이제 그럼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영업비밀이란 뭐냐? 자,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어디에가 포함되냐면, 자, 생산 방법, 그다음에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까지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부정하게 이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처벌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 요 부분 잘 봐야 돼.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영업비밀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요건, 조건들이죠.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넘버링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공지성, 두 번째 경제적인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갖춰야 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비공지성은, 자, 해당 정보를 다수인 불특정 다수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래요. 다시 말해 쉽게 알지 못하는 거여야 돼. 이걸 반대 해석 한번 해볼게. 반대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공지성은 그냥 불특정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거나 이 정보를 캐치할 수가 없게끔 그 뭐랄까 봉인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웬만한 다른 사람, 이것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 해석하면 공개돼 있으면 영업비밀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개돼 있으면 영업비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양말이 몇 개 있다. 그 다음에 뭐 속옷이 몇 개 있다. 팬티가 몇 개 있다. 이거는 영업비밀이 아니지. 경제적 유용성이 전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해당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관리성은, 자, 여기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비밀이라고 고지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사람에게, 자,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 야, 이거 우리 회사 영업비밀이니까 너 이거 아무데나 누설하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너 만약에 누설하게 되면 너 당연히 회사에서 잘리고 손해배상해야 되고, 너 그리고 고소할 거야. 형사고발까지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고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자, 이 부분. 이거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평가원이 좋아하는 표현이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라는 건 결국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뭐야?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래가 되겠죠. 주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자, 그래서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야 된대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비밀관리성은, 자, 이 해당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비밀이라고 명시돼서 그렇게 유지 관리되고 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가 자, 영업비밀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락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하는 한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반대 해석해봐. 어떻게 돼? 비밀이 누설되면 소유자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자, 반대 해석 많이 해보라 그랬어. 하지만 제3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하게 됐대. 불법적인 게 아니라 어쨌거나 독자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제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분석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 옆에 되게 라이벌인 집이 있어요. 그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이야.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설렁탕이라 합시다. 그 집 설렁탕을 이제 싸왔어, 한 그릇. 그러니까 포장해서. 그다음에 그 국물을 다 분석했어. 화학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고 어떻게 원료가 배합됐는지를 알아냈어. 그래서 결국에 그 맛을 똑같이 낼 수 있게 됐어. 그러면 공개된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공개된 게 맞지, 그치? 이렇게 되면은 영업 비밀을 취득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도 된다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됐느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래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게 새 나갔을 때 이걸 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은 어떻게 개정됐냐면 자, 비밀 관리성의 수준에 대해 묻지 않는데 자, 정보 소유자가 비밀 관리에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거를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다음에 비밀 관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업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이게 공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획일적으로 적용하겠다 반대말은 뭐겠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또 약화시키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하게 정할수록 보호받지 못하는 정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의 영업비밀보호법은 자,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완화시켜서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자, 요 내용은 다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뭐랄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것들 얘기한다면 그쵸 뭐가 있을까요? 그래 뭐 코카콜라 정도가 있겠네요. 코카콜라는 지금 코카콜라를 정확히 어떤 재료를 어떻게 배합하는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이 2명이라고 하죠. 2명. 최초에 그 코카콜라를 창업했을 때 그 동업한 3사람 중에 2사람, 1명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2명만 알고 있답니다. 그 레시피에 대한 그거는 엄청나게 이제 두꺼운 어떤 비밀스러운 곳에 금고에 굉장히 밀봉이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카콜라쯤 되는 글로벌 대기업 정도면 그게 보호가 되고 유지가 비밀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보호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설렁탕집 레시피는 누구나 쉽게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영업 비밀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렇잖아. 이제 이 설렁탕을 포장해서 판매한 직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영업비밀보호법은 좀 완화시켜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길었죠. 자, 그래서 수특이 원래 좀 길어. 자, 1번부터. 그러니까 EBS의 어떤 특징이죠. 용도사미형 문제. 자료랑 제시문은 굉장히 큰데 사실 문제는 별거 아닌 것들. 자, 1번.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몇 번인가요? 여러분들 자, 풀었다는 전제에서. 자, 답 딱 나와 있죠? 몇 번이야? 3번이지. 자, 비밀 관리 수준을 더욱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자, 마지막 문단. 자, 거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6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미친 듯이 설명한 그 부분이에요. 자, 이건 어렵지 않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려운 용어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자, 여행사에서 근무하던 B는 자,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고객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이제 USB에 옮겨 닫는 방식으로 이거 취득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이 회사를 그만뒀죠. 퇴사 후에도 이걸 이용을 했대요. 재판에 넘겨졌다. 자, 1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지방법원에서는 영업상 가치는 인정했지만 비밀이라고 표시하지도 않았대요. 직원 모두가 또 공유했대요. 그 다음에 B에게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아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중에서 어떤 거야? 비공지성이 없다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특히 직원 모두가 공유했기 때문에 이거 비밀이라고 공지하지 않았지 않았느냐라고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2심에서는 해당 정보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한 사람은 접근을 차단시켰어. 근데 이 사람은 USB 덱을 담은 거잖아. 자, 해당 회사가 직원 4명의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니까 영업 비밀을 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라고 본 거예요. 2심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술을 틀린 것은 자,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2번인 거죠. 자, 그래서 2번 1심 재판부는 자, 고객 정보에 대한 비밀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B의 컴퓨터에 있던 고객 정보의 비공지성을 인정했다가 아니라 자, 이거는 비공지성을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 자, 비밀임을 표시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쭉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공지성. 자, 쉽게 알 수가 없어야 되고 경제적 유용성 아니고 비밀관리성은 뭐냐면 비밀이라고 고지하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시켜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객 정보, B의 컴퓨터에 있던 고객 정보의 비공지성이 아니라 지금 이게 일반적인 직원들 모두가 공유하는 PC에 있는 게 아니라 B의 컴퓨터에 있는 거잖아. B의 컴퓨터, 그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비공지성이 아니라 이거는 비밀관리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정했다 이 부분이 틀린 게 아니고요. 고객 정보의 비공지성이 아니라 비밀관리성이지. 여기서는. 자, 이해할 수 있죠? 봐봐.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 말이 맞잖아. 이걸 비밀관리성이라고 해야 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는 거지. 무죄를 선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기억과 니은. 기억은 특허권이고 니은은 영업비밀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자, 틀렸죠 이거는. 니은은 기억에 비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그러니까 뭐야? 특허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이유잖아. 특허는 기간이 짧아요. 18개월이에요. 그렇죠? 18개월 지나면 어떤 정보가 공개가 돼요. 자, 그런데 영업비밀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비밀이기 때문에 밖으로 새나가는 정도가 덜하겠지. 18개월보다야 길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죠. 영업비밀로 설정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좀 구체적인 좀 내용인데 자,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선출원주의를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태도를 형식주의라고 불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류에 먼저 쓰고 도장 찍는 놈이 임자다. 선발명주의는 뭐겠어?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해됐어? 자, 이거 물음표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써 있어요.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단점까지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자, 틀린 거 정답은 몇 번이라 했나요? 자, 정답은 자, 5번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모두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에 대해서 특허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얘네 둘 다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래.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누구에게 특허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기에 발명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 신청했어. 그럼 먼저 신청해서 출원이 되면은 얘만 권리자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독점적 배타적 권리잖아요. 그런데 5번에 있는 자, 이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특허권을 인정받고 나서 권리를 행사하는 차원의 문제인 거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누구에게 먼저 권리를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선출원주의가 됐던 선발명주의가 됐던 어쨌거나 제3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지. 자, 그런데 그게 그 방법인 건 아니죠. 이 부분 틀렸죠. 어떤 차원의 문제인지 이해가 됐어요?
특허권을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가의 문제. 자, 지금 5번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는 그냥 이 다음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관련 사항이 없다는 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 어휘 문제. 진짜 3학년이면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풀 때는 있잖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거치다. 자, 이런 거치다 의미 A에서. 자,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명 한번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자, 이제 사회문화 4번 파트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